인사를 인사답게 다루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위임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으로 업무 위임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핵심 양식, 업무 분석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 위임이 어려운 이유를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쪼갤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업무를 구체적으로 쪼개지 않고서는 업무 위임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룰 업무 분석표는 세 번째 시간에서 다뤘던 리더의 시간 배분표를 먼저 작성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리더로서 바람직한 시간 활용을 위해 어떤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비로소 이번 양식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석표 양식 이쪽으로 먼저 보시고 예시, 작성법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제로 수행했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작성해봤습니다. 이 15개 업무를 먼저 왼쪽에 리스트를 했습니다. 이 업무 15개를 작성한 개인은 조직 차원에서의 업무 난이도만 상중하로 작성하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 업무의 중요도에서는 작성자의 상위 리더가 측정하는 겁니다. 즉, 이 업무 분석표는 하나의 양식을 갖고 개인과 그 사람의 리더가 같이 작성하는 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양한 조합이 생기게 되는데 하하 조합, 하상 조합을 위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작성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 분석표는 리더의 시간 배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 분석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단계는 핵심 업무 리스트 15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작성 주체는 해당 직무 수행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여기서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은 작성된 업무는 최소 앞으로 1년 이상 조직 내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적는 겁니다. 즉 3개월 이내로 종료가 될 만한 업무, 프로젝트성 업무는 이곳에 적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업무 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15개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그 15개 중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관점 또는 나의 시간을 많이 들이는 관점으로 어쨌든 15개만 강제적으로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하나의 직무대에서 15가지 업무를 다 적는 것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존에 자기가 작성했었던 업무를 세분화해서 15가지는 꼭 채워주십시오. 2단계는 업무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주체는 직무 수행자가 직접 평가합니다. 해당 업무를 타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나의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난이도가 높을수록 지식 필요량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 업무 난이도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알려줬을 경우 이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의 업무 난이도라고 적어놨습니다. 배분 원칙은 15개의 업무에 대해서 난이도를 상중하로 각각 5개씩 강제 배분합니다. 만약에 15개를 작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3의 배수로서 12개, 9개 업무를 적고 나서 그거를 상중하로 배분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나의 업무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3등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이 상으로도 갈 수 있고 하로도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 중, 하 강제 3등분하고 상과 하로 배분된 이 업무에 대해서만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단계는 업무의 중요도 평가입니다. 평가 주체는 직무 수행자 자신이 아니라 직무 수행 당사자의 상위 리더가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이 업무의 결과가 조직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중요도가 클수록 아무래도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동일하게 15개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를 상, 중, 하로 각각 5개씩 강제 배분합니다. 이때 직무 수행자가 작성한 업무 난이도와 그 상위 리더가 작성하는 업무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업무 유형 분류 및 위임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불가피하게 업무 위임 대상 제외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난이도와 중요도 분석 결과 둘 중에 단 하나라도 중으로 배분된 업무는 일단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어느 정도 좁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위임 유형은 난이도와 중요도의 조합으로 위임 순서를 결정합니다. 업무 유형을 하하 조합, 하상 조합, 기타 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 조합은 난이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으므로 다른 직원에게 즉시 위임해야 될 업무입니다. 하상 조합은 실제 위임을 위해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무 수행 당사자와 상위 리더가 이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재논의 후에 난이도는 하, 중요도가 상이 맞다면 2순위로서 다른 직원에게 이 업무도 위임을 해야 됩니다. 하상 조합이 왜 2순위면 실제 당사자는 이 업무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한테도 일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업무인데 이게 조직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상 업무 유형을 후순위로 미루다 보면 조직 차원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그 사람이 이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게 조직 차원에서 더 나은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합은
단계적으로 위임해야 될 업무 대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업무 분석표를 통해서 업무 위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하 또는 하상 업무 유형이 없다면 굳이 억지로 위임할 업무를 결정하지 않고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자와 그 상위 리더가 상호 합의하에 위임 대상을 이번 기회에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4단계에서 처음 설명드렸을 때 난이도, 중요도 둘 중에 하나라도 중으로 되면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이 포함된 업무를 할지라도 각자가 업무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장 위임을 하자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위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이 업무는 위임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달라 라는 식으로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 분석표라는 양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분석표는 직무 당사자가 난이도 관점에서 상위 리더가 중요도 관점에서 업무를 강제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던 큰 업무를 위임이 가능한 파편으로 효율적으로 쪼갤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 양식이 단지 위임 대상을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상위 리더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해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도구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컨설팅 할 때는 1년에 한 번 또는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원오는을 할 때 이 업무 분석표를 핵심 주제로 다루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위임 시리즈의 마지막 양식인 리더의 성과 계획표라는 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